이번엔 굉장히 신기한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8번 출구라는 영화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는 게임이 원작인 작품입니다. 그런데 원작 게임은 이번 영화와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처럼 명확한 스토리를 가진 게임이 전혀 아니었죠. 자, 원래 원작 게임은요, 그냥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지하철 출구에 던져진 플레이어를 통해서 이상현상을 전부 다 찾아내고 지하철 출구에서 벗어나는 게 그냥 내용의 전부였던, 어찌 보면 조금 단순하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게임이었죠. 자, 그래서 영화에서처럼요, NPC인 아저씨한테 말을 건다거나 아니면 아저씨가 갑자기 등장인물로 변해서 고유의 이야기가 연출된다거나 하는 그런 영화적인 플롯 같은 건 전혀 없는 아주 단순한 리미널 스페이스 탈출 게임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렇게 아무런 스토리가 없었던 원작을 활용해서 갑자기 스토리가 필요한 영화를 만든다고 하니까 이걸 대체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우려를 하셨던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은 반신반의를 하면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요, 일단 결과물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게 뽑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평점은 일단 이렇고요. 영화를 보면서도 직접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 같은 그런 새로운 감각을 아주 잘 살리고 연출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야기 진행의 구조는 조금 꼬여있기 때문에 호불호는 확실히 갈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있었던 상영관에서도 한 커플이 이제 나가시면서 이야기가 도대체 뭔지 너무 헷갈린다, 그렇게 말하시면서 나가는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그러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저는 게임의 형식을 영화 속에 너무나 잘 녹여냈다는 측면에서, 또 제가 이런 주제의식을 가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취향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4.5점을 주고 싶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께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영화는 게임을 해보지 않으셨던 분들도 정말로 이해하는 데 아무런 문제 없이 전부 다 재밌게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저처럼 공포 영화를 좀 좋아하지 않는 분들, 싫어하시는 분들도 크게 고통을 받지 않고 영화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일반적인 공포 영화처럼 그런 깜짝 놀래키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그런 게 영화 전체에서 많아봤자 한두 개 정도, 그 정도밖에 없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궁금하셨던 분들,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되게 괜찮은 영화니까 관람을 꼭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영상은 작품의 특성상 이게 해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스포일러가 담긴 내용들이 대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들으시고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돌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영화를 보신 분들만 지금 영상에 남아 계실 테니까 이제는 스포일러가 되는 얘기도 편하게 다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영리한 방식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정말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1인칭 시점으로만 롱테이크로 찍으면서 연출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주인공한테 천식이 있다는 설정까지 추가를 해서 숨이 조여오는 그런 폐쇄감을 유발하는 연출까지 아주 적절하게 해내고 있죠. 거기다가 정말로 내가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요, 약간 주인공이 단서를 찾아나가는 게임의 법칙을 우리 관객들한테도 똑같이 학습을 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주인공이 이 스테이지를 계속 깨기 위해서 내가 이 게임의 요소들을 전부 다 외워야, 숙지를 해야 이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수 있으니까 치과, 애샤, 법무사, 성형클리닉, 고수입 아르바이트, 지하철 에티켓,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거를 전부 다 입으로 읊조리면서 외우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우리 관객들도 어느 순간부터는 주인공과 그걸 같이 체크를 하면서 뭐가 이상한 게 없나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영화를 보고 있는데 마치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약간 게임을 영어로 만든다면 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굉장히 모범적인 해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게임 원작의 형식을 빌려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게임 원작은 원래 플레이를 잘만 하면은 그 30분도 안 걸릴 만큼 플레이 볼륨이 굉장히 좀 적은 작품이었단 말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기승전결에 있는 스토리도 딱히 없고요. 플레이어가 왜 이런 공간에 갇혔는지에 대한 설명 같은 것도 전혀 없다 보니까 그냥 스테이지마다 등장하는 이상현상만 잘 캐치를 해서 그냥 여기를 탈출하게만 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롯이 없고 그냥 기믹만 존재하는 게임의 형식을 영화로 그대로 옮겨오는 것만으로는 이 장편 영화의 볼륨을 전부 다 채울 만큼 충분한 내용을 만들 수가 없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요, 자체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영화가 제시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 저는 이번 영화를 2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 순환 고조를 만들어버린 거죠. 어쨌든 2번을 보다 보니까 약간 2회차에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확실히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영화의 맨 첫 장면에 보면요, 그 지하철에 타고 있는 주인공이 핸드폰을 보면서 이 SNS의 게시물을 이렇게 계속 스크롤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인공이 보고 있는 게시물들의 내용이 좀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 게시물들이 8번 출구 공간에서 주인공이 겪게 되는 이상현상들과 거의 다 관련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사람의 귀를 이식한 그 괴상한 실험쥐 같은 게 이미 주인공이 보고 있는 SNS 게시물에서 다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홍수가 나서 지붕 근처까지 물에 잠겨버린 그런 마을의 사진 같은 것들이 여기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후반부에서 주인공과 소년이 맞게 되는 그 홍수, 쓰나미 스테이지를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자,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주인공은요, 당연하게도 그게 자신과 연관이 있을 거란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남일 보듯이 스크롤을 해서 전부 다 넘겨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무의미했던 데이터 속의 그 사건들이요, 이제는 매 스테이지의 이상현상으로 다가오면서 주인공에게도 의미가 생겨버린 겁니다. 뭐 말하자면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타자화된 데이터들이 이제는 자신이 찾아내고 이겨내야 하는 그런 도전과제, 이상현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현상들이 전복되는 방식은요, 지하철에서 주인공이 마주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랬습니다. 자, 초반부의 지하철 장면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주인공은 갓난아기와 엄마에게 호통을 치는 중년의 남자도 처음에는 외면을 하려고 했었고요. 심지어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전 여친의 전화조차도 처음에는 수신 거부를 하면서 외면을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건 지하철 내부였기 때문에 에티켓 때문에 뭐 일부러 안 받은 것 아니냐? 일본인들은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지하철에서 내린 주인공이 전화를 받자마자 넘어온 첫 마디가 겨우 통화가 됐네. 뭐 이런 말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평소에도 주인공이 전 여친의 전화를 피해왔었을 것이라는 게 여기서 충분히 짐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주인공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타자화를 하거나 아니면 거리를 두면서 책임을 외면했었던 것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었나요? 자, 이유는 물론이고 원리조차도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8번 출구라는 이 이상한 공간에 빠져버리는 사건 때문에 내가 직접 맞닥뜨려야 하는 도전 과제들로 그 타자화된 사건들이 가깝게 다가오게 됐죠. 자, 그러니까 영화는 이런 연출을 통해서요, 의도적으로 주인공의 현실과 8번 출구 사이의 구분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현실에서 봤었던 타자화된 사건들이 8번 출구 게임 속의 사건들이 되기도 하고요, 8번 출구 게임 속에서 봤던 사건들이 내 현실로 넘어오기도 하는 거니까 영화는 의도적으로 현실과 비현실의 구분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영화는 왜 현실과 비현실의 구분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냐,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냐, 그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 표는요, 제가 이야기 구조를 파악해 보려고 정리를 해둔 각 스테이지별 이상현상인데요, 주인공인 헤매는 남자는 2번 출구, 그러니까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코인 락커에 있는 아기를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임신 중절을 통해서 없어질지도 모를 자신의 아기를 만나게 되는 거고요. 또 5번 출구에서는 전 여친과의 전화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전 여친과 전화를 하면서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내가 오늘 아침에 지하철에서 그 갓난아기에게 호통치는 남자를 봤는데 나는 그걸 보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못했다. 과연 이런 내가 아기의 아빠가 될 수가 있는 게 맞는 걸까? 그런 자격이 있는 걸까?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고 있는 전 여친이 괜찮아, 너는 다 괜찮아, 너는 자격이 있어,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해주니까 주인공 남자가 거기에 감명을 해가지고 이거는 절대로 허상일 리가 없어, 이거는 내 전 여친이 나에게 지금 전화를 해서 나에게 위로를 건네주고 있는 거다, 이거는 이상현상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전진을 했다가 그게 사실은 허상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아 버리는 그런 정신공격을 받게 되죠. 자, 그런데 정신착란을 유도하는 이런 스테이지 이후에요, 남자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8번 출구 게임 속에 들어온 소년을 마주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남자는 이미 게임한테 한번 속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당연히 이 소년 또한 이상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후진을 하죠. 그런데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0번 출구로 리셋이 된 걸 확인을 하면서 이게 정답이 아니었구나, 이 소년은 이상현상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게 되죠. 그러니까 소녀는 남자와 마찬가지로 이 게임에 들어온 진짜 현실의 인간이었던 겁니다. 여기서도 현실과 비현실의 구분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셨던 것처럼요, 현실과 비현실의 구분 무너뜨리기는 계속 중첩이 됩니다. 남자는 이제 소년과 함께 게임 스테이지를 진행을 하게 됐지만 그래도 자기가 계속 마주쳐왔던 저 아저씨만큼은, 저 오지상만큼은 분명하게 게임 속 요소일 거라고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저 아저씨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를 지나쳐가는 게 지금까지는 이 게임의 정상현상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자는 아저씨를 보면서 소년의 눈빛이 약간 흔들리니까 헷갈리지 마, 저거는 인간이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저건 인간이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걸어가던 아저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NPC에서 실제 인간으로 바뀌면서 또 한 번 더 영화의 관점이 뒤집어지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영화는 현실과 비현실의 구분 무너뜨리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NPC 아저씨까지 자아를 가진 진짜 인간으로 등장을 하면서 더 이상은 무엇이 현실인지 게임인지 구분하기가 완전히 불가능해졌죠. 거기다가 입장을 바꿔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아저씨 입장에서는 주인공을 지나쳐서 거꾸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이번 스테이지를 클리어했으니까 아저씨 입장에서는 이 주인공 또한 이상현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요소와 모든 존재는요, 각자 입장에서 자기 영역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이상현상으로 규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영화는 이런 어지러운 연출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영화는 여기에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그 괴물 여고생을 등장시켜서 영화의 주제를 훨씬 더 직설적으로 관객들한테 던져주고 있어요. 자, 아저씨와 마찬가지로 NPC인 줄만 알았던 여고생이 갑자기 걸어가다가 멈춰서 아저씨한테 말을 걸어오잖아요. 갑자기 여고생이 아저씨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아저씨, 그 매일매일 힘들게 출근을 하면서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는 현실이나 아니면 똑같이 출구찾기를 반복하고 있는 여기나 어차피 매한가지 아니냐, 쳇바퀴 돌리듯이 살아가는 인생은 여기나 저기나 똑같은 거 아니냐. 야, 그럴 거면은 돌아가서 힘들게 출근하면서 일하지 말고 그냥 나랑 같이 여기에 있는 게 어떠냐 라고 굉장히 누가 봐도 위험한 그 철컹철컹한 뉘앙스로 아저씨를 약간 유혹을 하려고 하죠.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영화의 주제가 여기에서 여고생의 입을 통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영화는요, 이 게임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비현실의 현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현상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비슷하다는 거냐? 이 게임과 우리 일상이 어떻게 비슷하다는 거냐? 물론 쉽게 예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요, 이 게임에서 매 스테이지가 계속 비슷하게 반복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에서도 매일의 일상이 굉장히 지겹게 비슷하게 반복된다는 점이 일단은 가장 비슷하죠. 하지만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이야기가 너무 뻔하니까 영화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영화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현실과 게임의 비현실이 비슷하다면 게임의 목표인 이상현상 찾아내기 또한 우리의 현실로 가져올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한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제가 영상의 초반부에서 주인공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자꾸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자신의 아이 문제도 그 가능하면 전 여친이 알아서 결정을 해서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눈치를 보이거나 아니면 지하철에서 아이 엄마에게 호통을 치는 광경도 못 본 척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전부 다 주인공 입장에서는 자신이 살아가야 하는 일상을 방해하는, 이 반복되는 일상을 방해하는 이상현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그 이상현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를 하고 이어폰으로 라벨의 볼레로를 들으면서 자신의 일상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외면을 했던 이상현상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주인공이 던져진 게임 속에서 주인공이 직접 맞닥뜨려야 하는 도전 과제로 다가오게 됐고요. 심지어는 남일처럼 무신경하게 봤던 SNS의 사건들까지도 이제는 게임 속의 이상현상이 돼서 주인공을 괴롭히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주인공은 이 과정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느낍니다. 과연 이 모든 걸 외면해왔던 나 따위가, 나처럼 하찮은 사람이 과연 아이의 아빠 같은 게 될 자격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떠올리면서 스스로에게 혐오 감정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노란색으로 물든 스테이지에서 구토를 하면서 순간 정신을 잃어버리잖아요. 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이상 여기에서 벗어날 방법은 결국 없기 때문에 다시 반복되는 스테이지,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반복되는 일상이라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년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너는 왜 여기에 들어왔냐? 나가면 뭘 하고 싶냐? 뭐 이런 대화도 하고, 또 5번 출구에서 갑자기 이 끼익하고 열린 직원 전용 문으로 보였던 그 환영을 통해서는 자신이 문제를 회피해왔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한심한지를 다시 한 번 더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없이 조용히 문을 닫은 다음에 후진을 해서 이번 스테이지를 넘어가죠. 그리고 남자는 그 다음인 6번 출구에서 쓰나미까지 만나면서 어떤 결심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은 외면할 수가 없겠다. 이게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라는 결심을 하게 되죠. 물론 이 쓰나미 스테이지에서 조금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쓰나미 속에서 보게 되는 이 환상 속에서는 갑자기 고마츠 나나가 미래의 부인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 휴대폰으로 봤었던 여자와는 전혀 다른 고마츠 나나가 부인으로 등장을 하고, 또 게임에서 만난 소년까지도 마치 미래의 아들이 된 것처럼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들을 그 실제의 장면으로 받아들여 버리면은 좀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뭐야? 그 자기 아기를 임신했다는 전 여친이랑은 헤어지고 고마츠 나나를 새로 만난 다음에 둘 사이에 저 아이가 나중에 아들로 태어난다는 건가? 이게 뭐 미래랑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인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는 애초에 현실과 비현실의 구분을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현실적으로 이해를 해버리면은 사실은 NPC인 아저씨가 갑자기 자아를 가진 인간으로 변하는 것도 애초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영화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는 플롯이라는 거를 영화가 스스로 계속 우리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고마츠 나나는요, 이 주인공이 만난 소년이 미래의 자기 아들일 리가 절대로 없다. 이거는 완전한 환상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등장한 장치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꿈속의 환상을 통해서 남자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해서 소년을 구한 다음에 자기는 물에 잠겨버려요. 그래서 잠깐 동안은 소년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그 쓰나미가 휩쓸고 간 잔해 속에서 소년이 깨어난 다음에 쓰나미는 이상현상이 분명하니까 소년이 후진을 해서 이번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고요. 7번 출구에서는 별다른 이상현상이 없는 걸 발견을 하고 그대로 직진을 해서 드디어 8번 출구를 발견을 하게 되는 것으로 소년의 시점은 끝이 나게 되죠. 그리고 주인공 남자 또한 쓰나미에서 살아남은 다음에 계속 전진을 합니다. 뭐 이제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뭐 여기에서 어떻게 남자가 살아남은 거냐, 분명히 물에 쓸어 내려갔는데, 아니면 뭐 물에 휩쓸려서 자동으로 후진을 해가지고 스테이지를 자동으로 클리어해버린 거냐,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는 무의미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설정 구멍으로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천식 호흡기 막 달고 다니면서 막 폐쇄 공포감 유도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갑자기 주인공이 천식이 다 깔끔하게 나은 모습이 보이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일리가 있긴 하죠. 만약 그게 현실의 사건이라면.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는 논리적인 상황 전개를 통해서, 현실적인 상황 전개를 통해서 이 게임을 클리어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애초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개연성, 뭐 게임적인 핍진성,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런 비현실적인 장면들을 통해서 영화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그거를 따라와달라,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이 8번 출구를 빠져나와서 드디어 현실로 돌아왔음에도요, 주인공이 지하철에 다시 타니까 아침에 출근길에 봤었던 그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또 한 번 더 반복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화는 이렇게 또다시 반복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주인공이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아침의 상황이 다시 한 번 더 반복이 되죠. 지하철에서 아기가 울고요. 중년 남자가 갑자기 급발진을 하면서 아기 엄마한테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 광경을 못 본 척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각자의 입장에서 한번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에서 중년 남자는 왜 아기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을까요? 자, 중년 남자는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만원 지하철에 갓난아기를 데리고 타는 거야? 이 경우가 너무 없구만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년 남자의 입장에서는 갓난아기가
자기 반복되는 일상 속의 이상현상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상현상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비정상적인 현상이라는 뜻이니까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이 영화에서 중요한 거는요, 무엇이 진실이냐를 판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이상현상이 무엇인가를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이 영화는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주인공 남자는 전 여친과의 관계에서 생긴 아이를 내심 이상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나 혼자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아기를 내가 어떻게 지탱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기는 내 일상을 파괴할 수 있는 이상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대신에 전 여친이 잔인한 결정을 대신 내려주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그런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이었는지를 주인공은 8번 출구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반복적으로 이상현상을 찾아냈었던 것처럼 이제는 반복되는 나의 삶이라는 스테이지에서 무엇이 이상현상인지를 확실하게 정의 내리고 그걸 제대로 배제하기 위해서 직접 행동을 할 결심을 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엔딩에서는요, 그 중년 남자를 막아서기 위해 주인공이 몸을 돌리는 것으로 엔딩이 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저 중년 남자의 호통소리가 자기에게는 없애야 하는, 배제해야 하는 이상현상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무엇이 이상현상인지를 정의 내리고 그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 그래야만 해당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영화는 원작 게임의 형식을 빌려와서 은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요, 정말 스토리 없이 기믹만으로 게임을 진행했던 그런 원작 게임과는 다르게 여기까지 주제의식을 좀 쌓아 올려서 발전시킨 게 저는 굉장히 놀라웠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은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일단은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를 했고요. 또 이런 주제의식과 별개로 논외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럼 주인공과 소녀는 빠져나온 거 알겠는데 그럼 오지상은 도대체 어디 갔냐? 아저씨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거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자, 원작 게임에 등장하는 스테이지 기믹 중에는요, 이렇게 0번 출구에서 바로 지하 공간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계단이 등장을 하는 이런 함정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도 이 기믹이 바로 그 오지상이 소년을 버리고 올라갔었던 그 함정인 것처럼 보여요. 자, 이 0번 출구 계단이 나오기 전에는요, 그 아저씨가 소년이 문손잡이가 이상하다는 걸 발견을 해가지고 그 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데도 그거를 무시하면서 아니야, 이번에는 내가 찾아봤는데 이상현상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된다 라고 우기면서 그 소년의 손을 억지로 잡아 끌면서 전진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앞으로 나가보니까 0번 출구로 리셋이 돼가지고 멘탈이 완전 나가버리죠. 왜냐하면 내가 6번 출구까지 왔었는데 이제 조만간인데 또다시 0번 출구부터 시작을 해야 되네. 오늘은 아들을 만나야 하는 날인데 왜 날 여기에 가둬버리는 거냐. 인포메이션 간판을 떼가지고 밟아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러다가 억지로 감정을 이제 다잡으면서 약간 좀 섬뜩하게 소년한테 억지로 웃어 보이면서 꼬맸네 하고 사과를 한 다음에 요시 다시 한 번 더 파이팅 해보자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막 걸어 나가죠. 그러다가 이제 만난 게 0번 출구 기믹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안 그래도 내가 지금 6번 출구에서 떨어져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너무 괴로웠는데 갑자기 최종 탈출구인 8번 출구가 나오네. 아, 이거 너무 꿈같은 선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거부할 수가 없는 단계에 된 거죠. 자, 그런데 소녀는 그게 이상현상이라는 걸 바로 알아차리고 가지 말자고 이제 버티지만 아저씨는 이미 마음이 급해져 버린 상태니까 아, 어쩔 수가 없다 하면서 그런 소년을 버리고 그냥 계단 위로 혼자 올라가 버리죠. 하지만 게임에서는 이 계단 위로 올라가면 당연하게도 이건 이상현상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0번 출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그런 함정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번 출구 계단 너머로 사라진 저 아저씨는 그 다음에 게임 속의 더미 데이터로 계속 살아가게 될지 아니면 혼자서라도 실존 인간으로서 8번 출구를 탈출하게 될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게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영화의 논리에서는 말이죠.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너무 흥미롭게 봤던 8번 출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길게 해봤는데요. 사실 일본 영화계가 우리나라보다 뒤처졌다는 말은 한국 영화계가 전성기이던 2010년대에 굉장히 많이 돌았었단 말이죠. 그래서 곡성의 쿠니무라 준 같은 대배우들도 한국 영화계에 진출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도 한국 영화의 현장을 좀 배워보려고 한국 영화를 연출을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최소한 이번 8번 출구에 한해서는 이제 한국 영화들이 절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기획을 시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8번 출구와 비슷하게 게임적인 요소를 도입했었던 한국 영화가 우리의 경우에는 그 전독시였으니까 좀 갈 길이 멀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지금 오랜만에 개봉작 중에서 괜찮은 영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둘러서 다음 영상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